첫날 도착 후 간 곳은 영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호 지구. 1960년대 런던 패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지금도 런던에서 가장 활기찬 골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 같지 않으면서도 런던을 가장 런던답게 느낄 수 있는 동네. 낮보다 더 빛나는 런던. 소호의 밤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런던의 첫 저녁 식사는 유명한 맛집 버거 앤 랍스터.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메뉴는 단순하지만 그것도 귀찮다면 플래터로 선택하세요. 긴 비행의 피로를 잊게 만든 런던의 에너지 가득 찬 밤이었어요. 둘째 날 첫 일정은 런던 여행의 필수 코스 근위병 교대식입니다. 이 교대식은 버킹엄 궁전과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열리는데 세인트 제임스 파크 쪽이 비교적 여유 있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300년 넘게 이어진 왕실 전통인 근위병 교대식. 런던 여행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보세요. 아까 본 근위대들은 이제 세인트 제임스에서 나와 버킹엄궁으로 교대하러 들어가는 루트예요. 버킹엄궁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인파로 가득하니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보는 것 추천드려요. 근위병 교대식을 보고 점심은 영국 대표 음식 피쉬앤칩스. 좋아하진 않아도 안 먹고 가기엔 또 섭섭할 것 같은 음식이죠. 그래도 기대보다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 맥주랑 찰떡궁합이에요. 오후 일정은 시티버스를 타고 런던 명소를 밤까지 돌아보는 코스예요. 내리지 않고 한 바퀴를 쭉 돌 계획이었는데 멀리 보이는 런던 브릿지를 보는 순간 내리기로 바꿨어요. 흐린 날이지만 런던을 대표하는 명소인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는 런던 브릿지는 또 다른 느낌이니 직접 도보로 건너보세요. 다시 시티버스를 타고 일주 시작했어요.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한 번에 지나가는 코스로 이동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런던 아이를 지나 빅벤을 보러 다시 하차했어요. 밤에 보는 빅벤은 낮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차분한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런던의 밤은 천천히 흘러가는 버스 안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집니다.
특히 타워브리지 야경은 런던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죠. 빅벤에서 시작 런던 브리지를 돌아오는 코스로 밤에 타워브리지를 건너는 재미가 있어요. 낮보다 더 아름다운 런던. 야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금 추워도 나이트 시티버스 일주 경험해보세요. 셋째 날은 토트넘 구장을 가는 기차를 타러 킹스크로스역으로 왔어요. 열차 타기 전 유명한 해리포터 플랫폼 촬영지를 방문했지만 웨이팅 줄이 길어 사진 촬영은 포기했어요. 손흥민 선수 유니폼으로 도배되어 있는 토트넘 샵부터 방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흥민이 미국 가기 전 잘 간 것 같아요. 쇼핑을 마치고 구장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토트넘 신축구장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6만석 규모의 대형 구장이에요. 토트넘 스타디움은 경사각이 높아서 어디 앉아도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선수단 입장존을 걸으면서 선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실제 경기는 못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투어는 TV로만 보던 스타디움을 눈앞에서 보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특히 추천드립니다. 런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네, 바로 노팅힐입니다. 파스텔톤 타운하우스가 줄지어 있는 이 거리. 걸어만 다녀도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이죠. 로맨틱한 분위기로 유명한 이 동네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사진 명소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런던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싶다면 노팅힐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화려하지 않아 더 예쁜 동네. 런던에서 가장 감성적인 산책 코스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노팅힐의 중심에는 포토벨로 마켓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이 골목 전체가 마켓으로 변해 앤티크, 빈티지 소품, 패션 아이템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스타필드가 카피했다는 런던 웨스트필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유명한 플랫아이언 스테이크 레스토랑. 스테이크보다 더 좋아했던 디저트 아이스크림. 런던의 살인적인 물가 생각하면 가성비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어요. 넷째 날은 하이드파크에서 런던 현지인처럼 아침 산책을 하며 주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직관하는 날이에요.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손흥민이 언제까지 토트넘에서 뛸지 모르니 리셀 사이트에서 벤치 뒤 명당 자리를 $500 주고 구입했어요. TV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타지에서 우리 선수를 보는 감정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은 운 좋게 두 코리아 리거를 볼 수 있는 경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순간 한국 팬들 환호가 확 커집니다. 언제 다시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구단 캡틴일 때가 다시 올까요? 이 노래를 현장에서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손흥민의 오프 더 볼 움직임, 공간 침투, 수비 가담까지. TV에서는 공만 보이지만 직관은 움직임 전체가 보입니다. 손흥민 보러 갔지만 황희찬이 더 활약했던 경기였어요. 1년 지난 지금 이때 직관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추억으로 남을 손흥민 토트넘 직관. 명당 자리를 원한다면 리셀 사이트에서 과감히 투자하세요. 5일차 첫 일정은 웨스트민스터. 영국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소이자 왕실 결혼식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브리지는 사진 포인트로도 유명합니다. 빅벤을 배경으로 가장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과 빅벤은 런던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죠. 특히 템스강을 따라 걷다 보면 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제 런던 아이를 탑승하러 가볼까요? (2000년에) 세워진 대형 관람차지만 지금은 런던의 또 다른 상징이 됐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며 런던 시내 전경이 360도로 펼쳐집니다. 군대에서 강으로 다이빙하면서 런던에서 줄 서서 먹는 인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빈티지스럽고 살짝 어두운 조명 덕분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향신료는 강하지 않고 영국식으로 조금 순화된 맛이에요. 리드널 마켓은 유서 깊은 빅토리아풍의 실내 시장으로 해리포터 촬영지이기도 하죠. 이곳은 14세기부터 시장이 열리던 자리로 현재 건물은 19세기 빅토리아 양식으로 재건된 공간입니다. 위키드를 보러 가기 전 들른 이탈리아 레스토랑 올리보. 특히 파스타가 맛있는 곳인데 뮤지컬 시간에 쫓겨 급하게 먹어야 한 아쉬움이 컸던 곳이에요. 런던에 왔으니 웨스트엔드 뮤지컬은 필수죠. 아이들도 좋아하는 뮤지컬 위키드를 선택했어요. 마지막 날 여정 아침 일찍 향한 곳은 아이들이 가장 기대한 해리포터 스튜디오예요. 워너브라더스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 해리포터 팬이라면 평생 한 번은 꼭 와야 할 성지죠. 단순한 세트 전시가 아닌 관람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션이 많아 실제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 들게 해줘요. 카페에서는 해리포터 필수 음료, 버터비어를 마실 수 있어요. 컵은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곳은 단순 전시관이 아니라 실제 촬영에 사용된 세트와 소품들이 그대로 보존된 공간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거대한 호그와트 세트. 이건 실제 촬영에 사용된 미니어처 세트예요. 눈 내리는 장면, 야경 장면도 이 모형을 촬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360도로 돌면서 보세요. 여기가 진짜 감동 포인트입니다. 런던 시내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최소 3시간 이상 여유 있게 잡으세요. 해리포터를 좋아한다면 하루는 꼭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투자하세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간 곳은 런던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런던의 심장, 세인트폴 대성당입니다. 이 거대한 돔은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 중 하나로 안으로 들어오면 규모에 압도됩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이고 영국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공간이에요. 1675년에 착공해 약 35년 만에 완성된 이 성당은 런던 대화재 이후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런던 시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템스강, 타워브리지, 더 샤드까지. 전망은 정말 최고입니다. 런던 명소부터 프리미어리그 직관, 그리고 해리포터 스튜디오까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만족하는 런던 여행 6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